풀어서 월말 김어준입니다. 고전 UFO 유광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FO 유광수입니다. 자, 저희가 삼국유사 이 고전하면 제일 첫 줄에 나오는 건데 첫 줄에 나오죠. 어렵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요. 몰라 이거. 자, 삼국유사 오늘은 어떤 시리즈입니까? 오늘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정했습니다. 거대한 인간들의 쪼잔한 짓거리. 들어보고.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삼국유사에 이렇게 삘이 맞췄는가? 제가 고전문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저의 무의식 속에 이 삼국유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때는 아주 오래전 제가 중학교 때 외갓집을 갔어요. 요즘은 외갓집 그러면 아파트도 있지만은 제가 어릴 때 외갓집 그러면 주로 시골이잖아요.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윗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자라고 떡 하는데 7시쯤 된 거예요. 잠이 올 리가 있나. 할 게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해서. 세상에 그 이모댁엔 테레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테레비를 보려면 한 집에 모여서 다 같이 보지 옛날 시골인 거야. 그런 식으로. 전파도 잘 안 잡혔어.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서 미치겠는 거야. 나 혼자고. 근데 거기가 사촌 동생 방이에요.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걔 책꽂이를 이렇게 쑥 봤어. 그런데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포켓북 삼국유사가 있었어요. 겉에 무슨 중학교 몇 학년 몇 반하고 자기 이름을 적어놨어. 학교에 갖고 다니면서 보던지 학교에 내던지 아무튼 학교에서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삼국유사 저도 들어는 봤죠. 이름을 그때. 읽어본 적은 당연히 없고. 나는 삼국유사가 그렇게 책으로 나온 것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그렇잖아요. 손바닥만한 포켓북인데 세로 쓰기였어요. 심지어. 이제는 없어진 삼중당 문고입니다. 그 유명한. 너무 심심해서 할 수 없이 그 책을 꺼내서 읽었어요. 근데 앞부분을 쭉 읽는데 우리가 아는 당군신화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얘기 쭉쭉쭉쭉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막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오늘 바로 제가 그 얘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때 읽었던 이야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읽고 충격받았던 이야기. 왜? 내용이 너무 원색적이야. 그러니까 충격받았지. 내가 무슨 역사를 알겠어, 문학을 알겠어, 뭘 알아 내가. 중학생 때. 무슨 얘기일지 궁금하다. 아니, 제가 중학교 때 그걸 읽고 충격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밤잠을 새워서 삼국유사를 다 읽었다는 거. 끝까지 뭐가 있으려니 해가지고 야한 얘기인 줄 알고. 그렇지. 죽어라고 끝까지 막 읽었는데 요즘 삼국유사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련 스님이 쓰셨던 용어대로 안 쓰고 마음대로 번역을 해.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지. 그 느낌 그대로 원색적으로. 그럼요. 그 원색적인 게 뭡니까? 제가 그냥 원문하면 왕의 성기가 한자 5치나 되어 배필을 구하기 어려웠다. 한자면 30cm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45. 그렇죠. 한자 5치. 빵빵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아무개라고 사촌이 겉에다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학교에 갖고 다니면서 읽는 책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 내가. 그게 소방호수지 그게. 이제 아시겠죠? 야.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줬는지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을까봐 말씀드리면 거대한 인간들의 이여기서 거대한이 뭔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 원문이 이렇게 오치. 이게 인간인가 싶죠? 오케이. 자, 삼국유사 전체를 보면 성기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둘 나와요. 내가 다 읽었다니까 그 옛날에도. 골 때린다 이거. 내가 밤을 새워 끝까지 읽었는데 둘밖에 안 나와.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 읽어봐도 둘밖에 안 나오고 각 잡고 공부하겠다고 다시 처음부터 읽고 원문으로도 몇 번 읽어봤는데 결국 둘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첫 번째를 중학교 때 읽었다는 거지. 그 내가 책을 펼치자마자 만났다. 그렇지. 깜짝 놀랐지. 내가 놀랐지. 사람이 아니지. 그게 누구냐? 삼국유사 지철로 왕조가 있어요. 왕? 지철로 왕이라는 왕 들어보셨나요? 하면 대부분 못 들어보셨습니다.
지철로 왕의 시호가 지증왕이에요. 지증왕은 신라 6세기. 야, 국사 가르치셨던 고등학교 우리 국사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역사가 싫고요. 애들 다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외울 것도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분이 지금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뭐냐면 분단이라고 있잖아요. 2줄씩 짝을 해가지고 4줄로 쭉쭉 앉아 있잖아요. 학교가 그랬어요. 그러면 딱 들어오셔서 너희들 국사 시간에는 자리를 옮기지 말아라 하면서 맨 창가 쪽, 자 너희는 고구려, 그 다음 백제, 너희는 신라, 3줄 됐죠. 마지막 4번째 줄, 너희는 중국이야. 각각 너희는 그 나라만 공부해. 그리고 너희 맨 앞줄 있지, 맨 앞줄, 너희는 1세기, 그 다음 2번째 줄 2세기, 3세기, 4세기 이러신 거예요. 딱 매트리스가 딱 그려지잖아요. 수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야 신라 6세기 그러면 3번째 6줄째 있는 애들이 신라 6세기야. 야 신라 6세기 뭐해 너? 그러면 걔네가 신라 6세기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야. 중국 6세기 너 뭐했어? 굉장히 입체적으로 교육했다. 그러니까요. 윤자, 여자, 만자 쓰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신라 2세기 애들은 하는 게 없어. 선생님 왜 쟤네들을 안 시키세요? 했더니 신라가 1세기, 2세기는 별게 없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 다 기억했는데 신라 6세기에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지법진이 있어요. 그때 외우신 걸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라 6세기가 왜 중요하냐? 신라가 비로소 비리비리한 부족에서 국가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신라 6세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라 6세기. K 등장하고. 그렇죠. 바로 그때 신라 6세기를 맡았던 내 친구들 얼굴도 기억나요. 왜냐면 그놈들이 맨날 쉬는 시간에 왜 내가 6번째 앉았을까 맨날 이랬거든요. 아무튼 그 신라 6세기에 지법진,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그 처음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제가 말하려는 지증왕. 그 사람이 원래는 지철로예요. 오케이. 그 사람이 왕이 죽으면 왕의 시호를 내리잖아요. 시호가 지증이야. 이 시호라는 거를 처음 만든 사람도 바로 지증왕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증왕이야말로 신라를 중앙집권화시키고 나라를 나라답게 단단히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라가 6부족을 그렇죠. 합쳐가지고 예. 화백 예, 맞습니다. 회의하면서 네, 네. 그때 왕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왕권이 세습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전에는 왕이라고도 안 부르고 뭐 부족장처럼 마립간, 이사금 막 이렇게 먹대로 부르다가 기억난다. 이제부터는 왕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여기를 이제부터 신라라고 확실히 써라 라고 우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말하려는 성기 길이가 엄청나게 길었던 그러니까 그 왕정국가 탄생기 그렇지. 그 시점에 그렇지. 첫 번째 왕. 첫 번째 왕. 그 사람이 누구냐? 지철로 왕, 지증왕인데 45cm. 오케이. 엄청 큰 사람. 근데 이 양반이 왕이 몇 세에 되느냐? 64살의 왕이 돼요. 나이가 많았네. 나이 많아서 왕이 된 다음에 강력한 통치로 한 일이 뭐냐? 우리가 아는 우산국이라는 울릉도를 복속하고 기억난다. 순장이라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순장이 뭐냐면은 부족장이나 또는 집안에 높은 사람이 죽으면 옆에 있던 묻었죠. 부인 밑에 종들 싹 다 같이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인권이 안 좋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과 관련 있는 다른 인명들도 죽으니까 이 한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 얘기는 그 지역 가문마다 각자 세력이 엄청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순장을 금지시켰다는 거는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눌렀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순장은 사실은 그 세력 자체를 제거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순장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은. 그렇죠. 그 세력을 죽이지 않고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 강화됐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 사람이 지증왕이 한 일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때인 법흥왕 때 가서 법률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진흥왕 때 가서 나라를 키운 건데 이분이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권을 강화했는가? 이련께서는 삼국유사에서 그 이유를 뭐에서 찾으시냐? 성기의 길이가 한자 5치나 되었다. 이게 삼국유사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대함을 이 자지의 기장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해. 제가 어릴 때는 충격받았는데 공부해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삼국사기에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냐? 안 나오죠. 대신 삼국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지철로 왕, 지증왕이 몸이 거대했다로 나와요. 컸다. 몸이 크고
그리고 아주 강건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삼국유사는 아주 정확하게 45cm. 물론 이거는 뻥이야. 이건 뻥인데. 뻥이죠. 어쨌든 왕이 왕다움, 그렇지. 왕의 위대함을 기장으로 표현한 거야. 그렇죠. 스커트를 진화를 하네. 그렇지. 45cm 얘기하시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두 명 있다 그랬죠? 아무도 그걸 비교한 사람이 없어. 나밖에. 내가 비교했다니까. 위대함을 거기서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왕은 나머지 육부자과 달라야 되는데 뭘로 표현하지? 왕의 자식은 왕자지다.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으로서 설명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 이 스콧의 유치한 멘탈리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독일 페미니스트예요. 남자와 이 자지와의 관계를 역대 최고로 잘 표현했다라고 오케이. 생각하는 표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는 몸에 자지가 달린 게 아니라 자지에 나머지 몸이 달려 있다. 야, 훌륭한 말이에요. 내가 박수 쳤잖아. 확실히 프로이트의 영향권에 있는 리비도로 모든 걸 설명하려는 아주 훌륭한 대단한 통찰이다. 아,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는데 1500년 전 왕이나 변함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아, 변함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딱 시작해. 그 시작 다음에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필을 구하기 어려웠다. 내가 중학교 때 이걸 읽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전개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돼?